손흥민이 맨유와의 25라운드 홈경기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주 만에 팀 트레이닝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이 등장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경기들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고 캡틴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멘탈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경기력 자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도 손흥민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만큼 잘 헤쳐나갈 거라는 확신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 다음에 등장한 선수는 메디슨이었고 이후에 계속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오드베르, 존슨까지 보였습니다. 실제로 엔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훈련에 복귀를 했고 이름도 거론을 했습니다. 메디슨은 선발 출전이 가능하다고 했고 우도기는 오랫동안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선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 투입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영상에서 반더벤과 로메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맨유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반더벤은 별도의 훈련도 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긴 한데 엔지 감독의 판단과 의사들과의 상의로 정말 완벽한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한 기자는 엔지 감독에게 더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두 선수를 아끼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은 리그와 유로파 리그 둘 다 중요하다면서 그 추측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기자가 바보 아닙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 경기로 인해서도 경질이 될 수도 있는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선수도 출전 의지가 있다면 그냥 쓰면 되죠. 반더벤은 현재 뛰고 싶어하고 답답해한다고 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반더벤이 맨유전에 복귀할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언제 복귀할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기까지 그리 길지는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입스위치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맨유전에서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골키퍼는 비카리오 확정과 킨스키, 풀백에 포로, 스펜스, 우도기, 레길론, 센터백에 단소, 벤데비스, 아치그레이, 미드필더에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 메디슨, 베리발, 클루셉스키까지, 공격수에 손흥민, 텔, 오드베르, 존슨입니다. 무엇까지 포함을 한다면 출전 가능 선수만 이제 19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원만 채워진다고 팀이 강해지는 겁니까? 토트넘은 2025년에 무실점 경기가 4번 있었습니다.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1차전에서 무실점, 오브리그 팀 테머스와의 경기에서 무실점, 엘프스보리와의 경기에서 무실점,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7경기에서는 평균 2실점 이상을 했고 리버풀에겐 4실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 같은 강팀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에버턴에게 3실점 대패를 당한 건요. 토트넘은 현재 실점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실점을 줄이지 않고서는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점이라는 것 자체가 과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건데 이는 꼭 센터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풀백의 전진, 미드필더들의 호흡, 공격 전개에서 갑자기 패스미스로 일어나는 역습 상황,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선수들이 체력에 고갈되어서 미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토트넘이 개인적인 패스 능력이 분명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보다는 확실히 약하게 느껴집니다. 강팀의 경기를 보면 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어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수들끼리 호흡이 좋다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약속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센터백이 달라져 있고 텔이나 오드베르는 팀에 적응도 되지 못했습니다. 텔은 2경기 연속 출전했을 때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았습니다. 그나마 스트라이커로 박아 놓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연속 출전으로 매우 필요했지만 일주일을 휴식한 선수들이 더 나을지 부상으로 뛰지 못한 선수가 출전하는 게 나을지 좀 애매합니다. 존슨이 부상 복귀를 해서 다시 오른쪽 윙어로 나선다고 보십시오. 그 투박한 플레이 또 봐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13위 맨유라는 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맨유는 수모를 당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겨울에 전력 보강이 아니라 오히려 래쉬포드, 안토니 공격수를 임대를 보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을 잘 넣지 못하는 팀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공격수 보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알로, 가르나초, 지르크지,
호일룬이 전부입니다. 핵심 선수 부상은 4명이긴 하지만 확실히 전력이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하고 아모린 감독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편으로 아모린 감독 스타일의 팀을 만들려는 듯 보입니다. 토트넘은 맨유전을 이기면 다시 맨유와 순위가 역전이 됩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데 하필 토트넘이 맨유에게 강합니다. 엔지 감독이 부임하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도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이미 토트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어떤 결과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번 25라운드 경기에서 첼시가 먼저 경기를 했는데 브라이튼에게 또 패배를 했습니다. 5일 전에 FA컵에서 이 두 팀이 맞붙었었고 첼시가 패배하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웬걸 이번엔 리그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또 깜짝 놀래켰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미 토트넘을 상대로도 먼저 2실점을 하다가 후반에 3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보니까 이 팀은 만만히 본 건 아닌데 잘 나가고 있는 첼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뭐 상황을 보니까 첼시도 그럴만했습니다. 부상자가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의 성적이 크리스탈 팰리스, 본모스와 무승부, 맨시티에게 3실점 패배, 그리 좋은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쌓아놓은 승점이 많아서 그렇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브라이튼을 상대할 때 그렇게 약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은쿠쿠, 파머, 네투, 마두에케, 엔조, 카이세도 다 출동했는데 그런데도 미토마에게 선제 실점하더니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었던 민테도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순위도 8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대로면 진짜 브라이튼도 유럽 대항전 4전권에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노팅엄, 본머스, 브라이튼이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도 있는 황당한 시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더 충격인가요? 맨유, 토트넘이 10위 아래로 추락인 게 더 큰 걸까요? 자 됐고 이번 경기는 오로지 손흥민에게만 더욱 관심 가는 경기입니다. 도가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는 손흥민인데 토트넘 이적 후에 처음 겪어볼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윙어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텔은 빌라전 윙어보다 중앙에서 더 나았다.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나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젊은 텔이 중앙 공격수로 나올 것이다. 롭게스트 기자도 손흥민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뛰고 텔이 중앙으로 나설 것이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텔과 손흥민 중 최전방에 나설 선수를 정해야 한다면서 손흥민이 윙어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텔이 윙어로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로 나가야 하는 게 맞겠지만 분명한 건 맨유가 그냥 물러서서 수비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언제든 침투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동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면서도 문득문득 찬스를 놓친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괴롭히는데 올 시즌 맨유전에서 코너킥 골로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 만큼 대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12월에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단지 포스트 골키퍼가 황당한 실수들로 2실점을 하면서 살짝 불안했던 것 뿐이죠. 분풀이로 맨유 박살내버리자. 토트넘 이번만큼은 진짜 파이팅! 손흥민 멀티골 가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